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워봤고, 지금부터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정전기 유도라 하면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비크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가 있고 그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대전체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고 하자. 그리고 금속은 대전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은 상태였는데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원자의 원자 핵이었지. 자, 이런 애들은 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전자고 얘들은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한단 말이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다 보니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금속 막대의 오른쪽에 있던 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여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이동하는 거는 전자가 이동을 한 거고 원자 핵은 이동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다 보니 대전체하고 금속 막대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무슨 역이?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항상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띠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자. 그래서 원인은 누구의 이동이라고? 전자의 이동이다. 지금 여기에서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가 이동했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할 경우 역시 플러스는 이동을 못하고 전자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대전체와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왼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그리고 대전체하고 금속 막대 사이는 또 역시나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접근을 하느냐 접촉을 하느냐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접근을 했을 경우가 정전기 유도고 그랬을 경우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어서 대전체와 금속 막대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지. 자, 그랬는데 만약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접촉을 시키게 되면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접촉을 시켰다고 하자. 그러면 금속은 중성이었잖아.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도 있는데 그 양이 같아서 중성이었지. 그랬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의 양이 많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접촉이 됐기 때문에 금속 막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대전체와 금속 막대 전체에 분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대전체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 막대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총 전자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접촉이 되어서 전자가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전자가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둘 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지.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데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바닥에 눕혀 놓고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에 마찰시킨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알루미늄 캔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오른쪽에 있던 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알루미늄 캔과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 오른쪽으로 굴러오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루미늄 캔 내부에서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알루미늄 캔은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와 B를 붙여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대전체와 먼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그런 다음 두 금속구 A와 B를 분리시켰을 때 대전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A쪽으로 넘어온 전자가 분리가 됨으로써 B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끼리의 청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A 금속구에 분산된다는 거지. 자, B도 같은 원리로 플러스 전하가 금속구 전체에 분산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들이 골고루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실험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와 금속구를 준비하시고 금속 막대는 비크 위에 올리고 금속구는 실에 매달아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 막대 A 부근에 가까이 접근을 시키게 되면 A쪽에 있던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체의 청력을 받아서 B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A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지. 또한 금속구 역시 B의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D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전자 이동을 본다면 전자는 금속 막대에서는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했고 금속구에서는 C에서 D 쪽으로 이동했다. 자, 그리고 금속구는 금속 막대로부터 인력을 받게 되겠지. 금속구가 실에 매달려 있다 보니 B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자. 지금부터는 금전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금전기는 전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금전기는 앞에서 배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이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넓은 금속판과 금속 막대의 아래쪽에 얇은 금속박 두 장이 붙어 있고 다른 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금속 막대가 고무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유리병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 이때 A 부분을 금속판이라 하고 B 부분을 금속박이라 한다. 자, 이때 금속박은 얇은 금속박 두 장이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 상태다. 나는 구분을 하라고 벌어진 상태를 그려놓은 거야. 됐나? 그래서 금전기 구조는 간략하게 본다면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때 금전기 원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했다.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 금전기는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때 금전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고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금전기를 이용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물체를 금전기에 가까이 했는데 금속박이 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물체는 대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만약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왜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전기의 금속 부분이 중성 상태로서 금속박이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A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B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금속박은 서로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면 가까이 한 물체는 대전됐다는 뜻이 되고 금속박에 변화가 없으면 가까이 접근한 물체가 대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고, 대전된 전하의 양은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가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양도 비교할 수 있는데,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금전기를 먼저 대전을 시켜놔야 돼. 예를 들어서 금전기 전체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켰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무슨 전하를 띄고 있는지 모르는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을 시켰을 때 B가 더 벌어지면 가까이 접근한 이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만약 B가 처음보다 오므라든다면 가까이 접근시킨 대전체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그렇다면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설명을 해보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플러스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자를 당기게 됨으로써 B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B는 전하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에는 물체의 대전 여부와 대전된 전하의 양과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접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접지라 하면 대전된 물체를 큰 물체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 지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금전기와 같은 작은 물체에 비해서 갖고 있는 전자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전체에게 전자를 조금 줘도 상관이 없고, 대전체에 있는 전자가 내 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고, 대전체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전자가 많다 보니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갖고 가도 상관없고 들어와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접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금전기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금전기에 접근을 시켰다고 하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될 것이고,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은 앞에서 배웠다. 자, 그런 다음 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내가 금속판에 내 손가락을 갖다 댄다는 거지. 그럼 나는 금전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전자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 금전기에게 전자를 좀 줘도 상관없고 금전기 전자가 내 몸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때 금속판에 있는 요 전자들은 이동이 가능하긴 하나 대전체와 인력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대전체의 플러스 전하에 붙들려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짝이 없는 애들은 금속박에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들이고, 얘들이 내 몸에 있는 전자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이동해서 금속박의 플러스 전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중성 상태가 되고, 그래서 금속박은 오므라들게 된다. 자,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내 손가락도 떼고 그 다음에 대전체도 치우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박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금속박의 벌어진 정도를 부동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가장 많이 벌어진 건 A가 되고, 그 다음은 C가 되고, 그 다음 B는 손가락을 갖다 대면 벌어져 있던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된다. 그래서 벌어진 정도를 비교하면 A가 가장 크고 B가 가장 작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접지는 어려운 개념인 만큼 손가락을 댔다가 떼게 되면 최종적으로 금속판에 붙들려 있던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지. 어려운 개념인 만큼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보기로 하자.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을 시키면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벌어진 상태가 되겠지. 자, 이 상태였는데 내 손을 갖다 대게 되면 금속판에 있는 플러스 전하는 대전체와 인력이 작용해서 내 손가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래서 짝이 없는 애들은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두 내 손가락으로 어떻게 한다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을 대면 금속박은 중성 상태가 되고 오므라든다.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도 떼고 대전체도 멀리하게 되면 금속판에 있던 플러스 전하들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금전기 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박도 둘 다 플러스를 대서 청력이 작용해서 다시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금속판의 플러스 전하들이 금속박의 전자 일부를 위로 끌어올려서 금전기 전체의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산이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접지에서 어떻게 금전기의 대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손가락을 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전기에 남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였다. 접근시킨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정리를 좀 해본다면 도체는 금속을 얘기하고 부도체는 비금속을 얘기한다. 나무나 플라스틱, 틀가죽, 명주, 유리 같은 비금속들은 마찰 전기가 잘 생겼고 그 다음에 구리나 철과 같은 금속들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는 누가 있고 이걸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번개고 번개는 구름과 땅 사이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고 집이 있고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구름 속에 전자들이 많이 모였다 하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지면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구름 속에 있는 전자들이 지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번개가 되는 거고 이 번개를 맞으면 위험하겠지. 그래서 피레침 같은 걸 설치하는 걸 알지, 그지? 뾰족한 피레침을 설치하게 되면 전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면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집이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외에도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애들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전기를 전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시 강의를 멈추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방법은 금전기가 중성 상태로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에다가 털가죽으로 마찰시킨 플라스틱 막대를 접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접촉을 시키게 되면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러면 그 전자들이 금전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금속판과 금속박까지 전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이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지 모르는 어떤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고 하자. 얘들이 더 이렇게 벌어졌다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유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 금속판의 마이너스 전하를 금속박으로 밀어내리게 되고 그러면 금속박의 마이너스 전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더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더 벌어지게 되고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금속박은 오므라들게 된다는 것도 정리를 하자. 자, 그 다음 금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앞에서 배운 접지를 잘 기억하면 된다. 금전기가 중성 상태로 오므라들어 있는데 누군가를 가까이 한 다음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손가락을 뗐을 때 금전기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했었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말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는 뜻이 되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판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아래쪽은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그랬는데 손가락을 가까이 하면 금속판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속판의 마이너스 전자들은 대전체하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 내 몸의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내려가서 금속박의 플러스 전하가 소멸이 되고 오므라들었다가 손가락도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게 되면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금전기 전체에 분산되어서 금전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고 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전기와 정전기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